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순회 경선 1주차가 이재명 후보와 친명계 압도적 득표율로 끝난 가운데 호남 주자인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최하위를 기록해 지도부 입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우주산업도시로 급부상한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를 통해 우주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을 짚어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써야 해 지칠만도 하지만 아랑곳 않고 막바지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순회 경선 1주차가 이재명 후보와 친명계의 압도적 득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후보는 70%가 넘는 누적 득표율로 1위를 달렸고 호남 주자인 송갑석 후보는 최하위를 기록해 지도부 입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어대명 기류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말 제주, 인천, 휴일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누적 득표율 74.1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20.88%로 2위, 강훈식 후보는 4.98%로 3위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는 순회 경선 전체 일정 중 이제 1주차가 끝났음을 감안해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직도 개표 초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우리 대의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명계의 강세 속에 호남 주자인 송갑석 후보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용교 후보 등 친명계 후보가 4명이나 포진했고 친문인 고민정 후보는 2위에 올랐습니다. 송갑석 후보는 누적 득표율 4.16%로 최하위인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선 초반이고 권리당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 투표가 남아있어 역전은 가능하지만 송 후보에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오는 13일 부산, 울산, 경남, 14일 대전, 세종, 20일 전북, 21일 광주, 전남, 27일 서울, 경기에서 순회 경선을 갖고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성공한 데 이어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도 며칠 전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세계 최대 우주 산업 도시로 급부상한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를 통해 우주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성공한 플로리다주 우주 정책의 비결을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한 환경에 복지 제도까지 잘 갖춰진 플로리다는 20년 전만 해도 은퇴자들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대의 첨단 우주 산업 도시로 타이틀을 바꿔달았습니다. 스페이스 X와 같은 초대형 기업을 비롯한 항공 우주 기업은 올해 기준 16,000여 개, 종사자 수만 무려 15만 명입니다. 비결은 무엇일까? 플로리다주의 우주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플로리다 우주청입니다. 지난 2006년 플로리다주는 우주국과 우주연구소 그리고 우주금융회사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분산돼 있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청의 가장 큰 역할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심사해 선정한 기업에게는 공장 등의 건립비 50%를 지원하고 건물과 토지까지 제공합니다. 일반인 우주여행을 시도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의 공장 건물도 우주청 소유입니다. 미국은 1961년부터 13년 동안 진행된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이 끝난 뒤
우주 산업이 쇠퇴하고 실업자가 속출했습니다. 국가 주도 사업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 확대가 플로리다 우주청의 출범 이유이기도 합니다. Big bureaucracies, and they are very risk averse. The more we rely on the commercial sector, the more quickly we'll get to our destinations, the more it will, especially when you have competition. 플로리다주의 민간 기업 유치 전략은 성공했고 그 결과 우주 로켓 발사수는 지난 2019년 16회에서 올해는 60회가량으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우주 산업의 중심을 옮기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정책은 우리 정부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민간이 어떤 우주 역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을 크게 일으키고 정부에서는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우주의 어떤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가 눈여겨야 할 플로리다주의 정책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KBC 이계혁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써야 해서 지칠만도 하지만 수험생들은 아랑곳 않고 막바지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잊은 고3 고시를 고우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일주일 이른 개학을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문제를 풀어냅니다. 수학에 조금 장점이 있어서 다른 과목들을 열심히 하는데 좀 힘든 것 같고요. 잘하는 건 이제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하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에도 학생들의 공부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랑 면접도 준비하고 있고 최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난해처럼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치러집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선택 과목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수생과 삼수생 등 이른바 N수생 응시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느 때보다 꼼꼼한 입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해서 대입 전형 관련 자료도 분석하고 수시 전형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능 준비를 잘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수능. 학생들은 마스크도 무더위도 아랑곳 않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8,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3,461명, 전남에서 5,016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8,4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7,188명보다 1,0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장성의 한 군부대에선 어제 하루에만 76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서남의 해역의 수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강진만에 내려졌던 고수온주의보가 고수온경보로 대체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2시부로 강진만과 경남 사천만에 내려져 있던 고수온주의보를 고수온경보로 올리고 신안 자은도부터 부산 다대포까지 해역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수부는 고수온이 계속될 경우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 또는 선별 작업 등을 줄이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등 단계별 어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21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당 개혁을 촉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박 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와 불합리한 제도에 떠넘기고 있다며 제19 감싸기가 아닌 법 위반의 무게에 걸맞은 징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전남북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지만 정부의 시장 격리는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가격 안정에 어떤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북 의원들은 이대로라면 농민과 농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2021년 산 쌀 최소 10만 톤 이상의 추가 격리와 정부 차원의 쌀 소비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5월 18일을 캘리포니아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선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5.18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피소된 3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노관규 시장을 불러 문자메시지 등으로 특정 인터넷 신문 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전송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 3건의 피고발 사건에 대해 확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노관규 시장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한 부영주택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사업자가 맺은 기부 합의서가 다음 달 8일 공개됩니다. 광주경실련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나주시와 전라남도 부영주택 3자 간의 기부 합의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 달 8일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왔지만 법원이 정보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합의서 공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의 예방적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에 나섰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과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해남종합병원 등 20곳에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와 장기 이식 환자 등에게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항체 주사제입니다. 전라남도가 학교 급식 지원에 9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 320억 원과 비유전자 변형 식재료 차액 35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별 무상급식비 56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학생 일식당 평균 지원 단가는 3,286원으로 전국 평균 2,967원보다 319원 많았으며 이는 전국 중위권 수준입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광양시 성황동의 한 교차로에서 63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교통섬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63살 여성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교통섬으로 돌진하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광주광역시 월계동의 한 공원에서 지인과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36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